지금은 파느냐의 관점이 아니고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교체를 기관 투자자를 10조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했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2차 전지도 당연 여기에 부응하는 형태로의 주가 흐름이 개선되어질 거다.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들이. 2차 전지 관련주라고만 딱 단정지어서 보기보다는 반도체랑 엮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맞아요. 있고요. 로봇이랑 엮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폐배터리가 골칫거리가 아닌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폐배터리 관련돼서 구독 서비스 같은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업단에서 굉장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미국과 북미와 뭐 유럽의 거점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봄이 오냐라는 측면으로 재질문을 하시면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앞으로의 불고 있죠. 전망으로 판단합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체크한 코스닥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일단 1월 시기에 최근은 아니지만 기관 투자를 10조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했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10조 규모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코스닥 시장에 이 정도의 규모를 처음 봤고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엄청난 규모이죠. 그리고 이제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논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96년도에 코스닥 시장이 아마 1000 지수로 출발했을 겁니다. IT 붐에 3000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한 20년을 그냥 박박 기었죠. 종목의 변화는 있었겠으나 이제 1000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키맞추기라든가 다변화 흐름에서의 진행이 되어진다라면 코스닥이 좀 더 올해 시장에서는 강화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네. 그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20개 종목을 보게 되면요. 바이오가 12개고요. 네. 1, 3위 시총 규모가 2차 전지입니다. 비슷하게 규모는 3% 수준이기 때문에 20조 내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1, 3위 정도가 2차 전지고요. 두 종목이 있고요. 12개, 2개, 로봇이 한 2개 됩니다. 네. 그리고 소부장이 한 3개 되고요. 그다음 미용기기가 1개 정도 코스닥 20개 종목 내에서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간다면 바이오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좋아진다면 1, 3위에 있는 2차 전지가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논점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코스닥이 올해 시장에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당연 여기에 부응하는 형태로의 주가 흐름이 개선되어질 거다. 단순하게 배터리 산업에서의 전망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캐즘이나 이런 논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 뭐 그 셀사일 수도 있고 소재사일 수도 있고 뭐 음극재일 수도 있고 다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최근까지 해서는 일정 수준까지 주가가 다 도달을 했어요. 일정 수준이라는 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도 있고 약간 부족한 수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점 대비해서 다 올라왔죠. 그런데 2차 전지 전체적인 변화가 로봇 플러스 같은 내용이지만 전고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와서 2차 전지에 대한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의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 색깔을 바꿔라. 교체 매매를 해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체로 그러면 전고체로 집중해라.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아직은 기대감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주식은 원래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하죠. 예. 성과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그게 주가의 고점일 경우가 많거든요. 이산전지가 뭐 22년, 21년, 23년 고점을 찍을 때까지 올라갔던 게 203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올라간 땡겨서 간 거고. 거죠. 네. 네. 지금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도 로봇뿐만이 아니고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들이거든요. 여기 하나 잠깐 제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주변에서 봤던 부분에 대한 내용의 전고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 전고체가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네. 제품에 보청기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박동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에 걸리게 되면 이 박동 자체가 몸 안에 삽입하는 거예요. 네,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삽입해서 적정 박동을 일으키는 이제 심장 박동기를 이제 전고체가 사용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보청기는 충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 박동기는 충전 시점이 되게 되면 이걸 다시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그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고체이기 때문에 몸에 삽입을 안 해도 그냥 이 일정 거리 구간 이게 개발된 지가 한 2, 3년 되거든요. 몸의 일정 거리 구간에서 이 충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고체가 양산이 되고 상용화가 될 때는 우리가 전기차를 탈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 시간 충전이죠. 그리고 네. 충전소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이 부분이 뭐 서울은 많겠지만 지방은 네. 많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한 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만족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고체로의 배터리 개체가 되게 되면 우리가 SF 영화 보게 되면 그 미래 자동차의 공중에 부양을 해서 충전소 비슷한 데를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는 경우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이 개발되면 이제 지나가면서 1초 내에 충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전에 대한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발화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건 부차적인 내용에서의 상황인 거고요. 작아지고 그리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로봇에 확산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 얼마나 쓰겠느냐라고 하는데 로봇에 배터리 리튬이온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1시간 반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체 시간이 거의 1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고체로 되게 되면 그냥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고 다시 재사용이 되고 이런 형태의 산업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의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가능성이다. 양적인 부분은 ESS일 거고요. 산업의 주축이 되는 것은 전고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를 사느냐 뭐 파느냐의 관점이 아니고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교체를 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진행을 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일사는 당연히 SDI고요. 네. 이제 소재사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럼 전고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용액이냐 고체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액으로 전해질을 쓸 거냐 고체로 쓸 거냐 이거거든요.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사가 이제 전고체에 대한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메시지와 내용들을 계속 전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거나 장비를 만드는 뭐 CIS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이 아직은 다변화되는 형태로의 그 많은 종목들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나는 선도주를 운용을 한다. 나는 LGsolutions이나 큰 종목을 한다. 그럼 SI를 결제하는 거고요. 나는 소재사, 양극재 뭐 이런 중형급의 종목을 투자한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이수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거고요. 나는 엔캠이라든가 저기 그 좀 외부 주변에 있는 종목들로 투자한다. 그러면 CIS 같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교체 매매가 필요한. 아직은 전고체가 아직 산업의 초기 단계. 올 연말 내년 정도가 돼야 양산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종목 스펙트럼이 넓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존의 양극재사든 기존의 2차 전지사가 이제 곧 전고체로 넘어오겠죠.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종목 스펙트럼은 넓어지겠지만 현재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요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왔을 때 항상 비슷한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네,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좀 두 종목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보통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채택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보조금 제외되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모델이 EV9과 아이오닉 9이었는데 이 제품들이 이제 보조금 혜택이 좀 벗어나게 되면서 수요가 좀 위축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종목인데 이제는 좀 지는 앤가 이런 우려도 있기는 했었지만 신규 적용 모델인 아이오닉 3 그리고 카이엔 등이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더욱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관련 매출이 601억 원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 그러니까 올해겠죠. 올해 한 30%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 대주전자재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한 가지 좀 특징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꼭 2차 전지 사업만 영위한다라기보다는 반도체랑 엮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맞아요. 있고요. 뭐 로봇이랑 엮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자동차 기업이 갑자기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지금 신성장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필수 기술력이나 공정들을 좀 전환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게끔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라고만 딱 단정 지어서 보기보다는 이 회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전자 쪽의 소재 뭐 이런 네, 거죠. 네, MLCC라든지 칩 인덕터용 전도성 페이스트를 공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페이스트 관련된 종목으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요즘 태양광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태양광 관련주, 뭐 태양광 우리가 페로브스카이드 관련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지금 태양 전지용 은 페이스트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우주용으로 공급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엮을 수 있는 재료도 상당히 많고 메인 사업인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택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 쪽과 그리고 우리가 뭐 MLCC라던가 그리고 태양광까지 넓게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가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오늘도 9% 정도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박스권을 좀 한번 뚫어줬어요.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충분히 상방이 추가적으로 더 열려있지 않을까. 상당히 탄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배터리죠 여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네, 네, 거예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15년에서 17년까지 판매된 1세대 전기차 이제에서 수명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배터리들이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배터리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한동안 리튬, 뭐 니켈 가격들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폐배터리가 골칫거리가 아닌 이런 뭐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핵심 광물을 캐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도시 광산으로 폐배터리 산업을 다시 한번 분류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해체하지 않더라도 초기 용량의 7, 80%는 생명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원하는 에너지 출력을 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라면은 지금 이 폐배터리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쪽의 로봇 쪽에서는 이 폐배터리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아직까지 부각도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이 스토리도 좀 시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류창고용이라던가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갔을 때 서빙하거나 그런 거 충분하겠네요. 네, 그런 것 쪽에서는 이 배터리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미 공급망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어쨌든 폐배터리가 여기에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있는 회사라서 지금 3사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폐배터리 관련돼서 무슨 구독 서비스 같은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업단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로봇 렌탈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비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성일하이텍이 뭐 세비캠이라는 기업도 있기는 한데 성일하이텍이 글로벌 시장의 거점도 이미 확보를 해놨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일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과 헝가리 공장을 기반으로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점을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 같고 일단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재활용 네트워크 결국엔 네트워크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안정적으로 후처리와 전처리 기술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핵심 수명,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의 배터리라든지 뭐 휴대폰 배터리 혹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도 수거를 해서요. 니켈, 코발트, 리튬 뭐 여러 가지 희귀
악기 금속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1차적으로 네. 습식 재련을 해가지고 양극재 그 기초가 되는 고순도 소재를 생산을 또 해내고 그러고 나서 배터리 제조사에 다시 공급을 하는 폐쇄형 순환 체계를 굉장히 잘 갖고 있어요. 이게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산이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아까도 우리가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처리 공장인 리사이클링 파크를 세워서 원료 수급도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IRA 우리 뭐 계속 이야기했던 몇 년 네. 전에 그때 그 전기차 화랑의 이야기 나왔을 때 IRA 나왔었고 그다음에 CRMA 나왔었고 막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자원 안보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잖아요. 지금 시기에서는. 근데 미국과 북미와 뭐 유럽의 거점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가운데 굉장히 이런 안보적으로도 좀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